나이가 들어서야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65세 전후 은퇴한 뒤로 70대, 80대를 지나며 커다란 후회를 맛보곤 합니다. 내가 좀 더 일찍 노후 계획을 준비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몸도 예전만 못하고 사회적 역할에서도 물러났는데 남은 시간이 이렇게 길 줄 몰랐다는 것이죠. 95세가 되어서야 30년을 허무하게 흘려보냈다고 탄식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립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을 미리 막으려면 지금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80 이후 인생을 가치 있게 채울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이제 더 늦기 전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발상을 전환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65세에 은퇴해 95세까지 장장 30년을 그냥 흘려보내고서야 후회한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니까요. 80세 이후가 우리에게 주는 과제는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건강 수명과 실제 수명의 간극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평균 수명은 남자가 약 81세, 여자가 약 87세지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은 그보다 7년 전후로 짧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결국 70대 중후반 혹은 80 전후로부터 누군가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지내기가 어려워질 확률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노년의 시간이 늘어난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모든 걸 감수하며 수명을 최대한 늘릴 것인지 아니면 남은 기간을 조금 더 자유롭고 만족스럽게 누릴 것인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몸속에 암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본인이 모르는 사이 이미 느리게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질환으로 세상을 떠난 뒤 부검을 해보면 암이 발견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본인이 실제로 그 암으로 고통받지 않으며 일상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결국 노년기에 암을 발견했다고 해서 무조건 적극 치료를 해야 한다는 전제가 꼭 옳지는 않습니다. 수술이나 항암 치료가 오히려 고통만 늘리고 생을 길게 연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80세가 넘은 연세라면 암을 수술하느냐 말 것이냐가 단순한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을 얼마나 중시하느냐에 대한 선택 문제라는 의견이 대두됩니다. 건강검진이나 식단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최대한 조절하는 것이 권장될 수 있지만 80세 이상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컨대 85세 어르신이 혈압을 낮추는 약을 여러 가지 쓰다 보니 현기증과 기력 저하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면 이게 정말 그분의 행복에 이로운 일일까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억지로 떨어뜨리는 바람에 오히려 면역력이나 남성 호르몬이 감소해 무기력증이 심해지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남은 시간을 편안히 살다 갈 것인지 아니면 수치를 맞추기 위해 고통받다가 수명이 조금 더 연장될지 모르는 길을 택할 것인지는 본인이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치매나 인지장애 또한 고령자들이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문제입니다. 80대를 지나면서 치매 발현율이 급격히 높아지지만 모든 치매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증상이 심해질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주변의 적절한 보조와 환경 조성으로 꽤 오랫동안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이를 두고 극단적으로 두려워하기보다 이미 내 몸과 내가 그렇게 변해갈 수 있음을 수용하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편이 낫다는 것이죠. 독서나 간단한 계산 퍼즐, 사람들과의 교류 등 두뇌 활동을 지속하면 진행을 늦출 수도 있다고들 합니다. 너무 감춰두거나 두려워만 하면 오히려 더 빨리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80세라는 벽이 무서운 이유는 어제까지 가능했던 일들이 오늘은 안 되는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계단을 어제까지는 잘 올랐는데 오늘은 한 번에 오르기 힘들다든가 얼마 전까진 친구들과 모임을 다녔는데 갑자기 위욕이 뚝 떨어지거나 컨디션 난조로 누워 지내는 일이 잦아진다든가 하는 시기지요. 그러나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한탄하는 대신 아직도 내가 조금씩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산책 10분조차 힘들면 5분만이라도 걸어보거나 아예 집안에서 스트레칭을 하며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그것이 뇌를 자극하고 근력을 지켜주는 방법이 됩니다. 꾸준히 몸을 쓰지 않으면 빠른 속도로 쇠락하는 시기인 만큼 약간이라도 움직여서 남은 기능을 유지하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족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모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40대, 50대, 60대는 종종 무리하게 검진이나 치료를 권유하거나 식단을 극도로 제한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늘 좋은 결과를 낳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괜히 더 강력한 약을 써서 몸이 무거워지거나 우울이 심해지면 남은 세월의 질이 확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도 못 먹고 스트레스만 쌓인다면 진정한 효도라 할 수 있을까요? 80세 이상 부모님이라면 오히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좀 더 편안하게 드시고 주무시고 활동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삶의 품격을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통제하면 부모와 자식 간 갈등만 늘어날 공산이 큽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술과 담배를 아직 하고 싶다고 해도 80세 이상이라면 굳이 억지로 끊게 하려는 시도가 꼭 필요할까요? 술이나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건 상식이지만 이미 80을 넘긴 분이라면 그로 인한 기대 수명 단축 위험보다 좋아하는 걸 즐기면서 느끼는 즐거움이 정신건강에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과음 과다 흡연으로 바로 몸이 망가질 수 있다면 조절이 필요하지만 극단적으로 맞거나 잔소리만 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80세 전후가 되면 암도 있을 것이고 크고 작은 다른 질병도 있을 텐데 무조건 참기만 하며 절제하다 보면 웃을 일이 없어진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삶의 웃음이 사라지면 면역력이나 위욕도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80세 넘어 어떤 자세로 인생을 설계해야 할까요? 첫째, 무조건 살려고 무리하거나 수명 연장만을 목표로 하지 말자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둘째, 싫은 일은 과감히 줄이고 좋아하는 일을 우선시하는 게 현명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셋째, 암이나 치매 등 무거운 병에 걸릴 가능성을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이되 지금 할 수 있는 건 마음껏 누린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넷째, 연명치료나 고강도 약물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편안한 생활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통스럽게 침대에 매여 있는 대신 내키는 활동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떠나게 해달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는 냉정해 보이지만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지를 스스로 선택하겠다는 주체적인 선언입니다. 실제로 예전과 달리 100세 시대가 찾아오면서 80세 이후 10년에서 20년이 훨씬 길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시간을 그저 덤으로 취급하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보낼 수는 없다고 말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은퇴 후 30년을 허송세월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뒤늦은 후회를 했고, 누군가는 열심히 치매 예방 운동도 하고 유튜브로 일상을 기록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갑니다. 결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이 젊어질 수 있고 또 반대로 몸이 조금 상태가 좋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신이 우울해지고 의욕이 사라져 폐인처럼 지낼 수도 있습니다. 80대에 무엇을 하든 늦었다고 생각 말고 시작하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가족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0세 넘은 부모를 둔 자녀가 경로 차원에서 모든 걸 대신 결정해 주려 들면 부모 입장에선 오히려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식사는 이렇게만 해라, 운동은 매일 꼭 해라, 검사 자주 받자고 강요하면 듣는 쪽에선 자율성과 존엄성을 잃어버린 기분이 듭니다. 때로는 자녀가 이런저런 충고를 해주면서 의도치 않게 부모를 유아 취급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마음이 다쳐버리고 그냥 체념한 채 하루하루를 소일하게 됩니다. 이는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결과이므로 자녀가 부모님 의사를 귀 기울여 듣고 원하는 범위에서 도움을 드리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부모님은 80 넘어서도 여행 다니길 원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몸이 예전만 못해 집에만 있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본인 의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고 싶은 분에게는 조금 위험하더라도 적절히 도와 여행을 다녀오도록 해주는 편이 오히려 정신건강을 크게 개선합니다. 반대로 괜히 가족이 안전 걱정된다고 막기만 하면 부모님은 위축되면서 의욕이 꺾일 수 있습니다. 물론 과감한 활동에 앞서 건강 상태를 간단히 살펴보는 건 좋지만
무조건 반대하거나 제약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다르니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남은 삶을 설계하도록 도와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83세에 골프를 배워보고 싶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말이 안 된다 웃을 수도 있지만 본인이 몸이 좀 힘들어도 괜찮다면 시도해 볼 만한 일입니다. 실제로 자주 필드를 나가거나 대회에 나가기보다 가벼운 퍼팅 연습 정도만 해도 재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적당히 조절하면서 새로운 자극을 주면 뇌도 자극을 받아 치매 진행을 늦추고 근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해 80세 이상의 삶이라 해도 기회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기회를 스스로 닫고 못한다고 한탄만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80세 이후를 단지 소모적이고 비참한 시기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장수시대에 접어들어 우리 주변에는 90대 혹은 100세를 넘기신 분들도 심심찮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인생 만년을 더 풍요롭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한 뒤 이제야말로 자기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기뻐하고 수십 년간 꿈꾸던 취미를 시작해 삶이 재밌어졌다고 말합니다. 물론 몸이 예전 같지 않아 힘든 부분이 있어도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이미 많은 걸 해냈다는 성취감과 남은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볼 마음가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누구나 늙으면 이렇게 된다며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늙음도 여러 형태가 존재합니다. 80세 넘어서 아무 의욕 없이 병상에 누워 지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90세가 훌쩍 넘어서도 매일 어딘가를 탐방하며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단순한 유전이나 운이 전부가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과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학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도 않고 가족이 전적으로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내가 남은 시간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이처럼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이렇게 된다는 말은 암이나 치매 노화의 가속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미이지만 반드시 절망하거나 체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현실을 알고 지금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누리고 즐기며 살아가는 편이 좋다는 겁니다. 자녀와도 필요 이상으로 얽히지 말고 차분히 대화하며 내 욕구와 의지를 전달하세요. 가족들은 부모님을 지키고 오래 살게 해드린다는 명분 아래 과도한 병원행과 약물을 강요할 수 있지만 정작 부모님은 그게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지점을 서로 솔직히 나누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마무리하자면 80세 이후에 필요한 건 과도한 강박 없이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세입니다. 무리한 수술과 절제보다는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찾고 좋아하는 음식도 먹으며 적당히 움직이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취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몸에 큰 무리가 아닌 범위에서 자유로움을 누리면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고 면역체계도 활발히 작동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예상치 못한 질병이 닥쳐도 이미 충분히 내 의지대로 즐겼다는 만족감이 있으니 막연히 두렵지만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연명치료나 부담스러운 검사 대신 집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한다면 가족들과 그 계획을 미리 정해두는 게 현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가 원하는 정답보다는 내 마음을 더 우선시해도 좋습니다. 이미 충분히 헌신하고 노력하며 살아온 분들이라면 80 넘어서까지도 계속 위무만을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우리 사회 역시 100세 시대가 펼쳐지면서 노인에 대한 시각도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부모를 모시고 살라는 관념보다 자녀와 부모가 각각 독립된 공간에서 편안히 지내다가 필요할 때 서로 돕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갈등을 줄이고 서로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70대까지는 그저 바쁘게만 살아왔는데 80이 넘으니 오히려 마음이 느긋해지더라. 뭘 더 이루려 해도 몸이 안 따르고 지나친 욕심 부리기엔 시기도 늦었으니 자연스럽게 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었다. 말씀대로일 겁니다. 어쩌면 이런 마음가짐이 노인의 가장 큰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행복을 찾아가는 것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시기가 삶의 완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80세가 넘으면 모두가 이렇게 된다는 말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노화를 뜻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현재를 누리라는 권유이기도 합니다. 이미 65세에 은퇴한 뒤 30년을 허송세월한 95세 어르신의 후회를 떠올리며 우리는 조금이라도 일찍 이 사실을 깨닫고 더 활력 있는 하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치매와 암, 노화의 쇠락 같은 난관이 다가와도 반대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취미를 찾고 소소한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자기위주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어도 그것이 제로가 아니잖아요. 아직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통해 노년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작은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와의 관계를 돌아보고 그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노후가 무엇인지 들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80세의 벽을 두려움이 아닌 자유와 깨달음의 관문으로 삼으면 어쩌면 인생 만년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